안녕하세요. 차기호수와 물리학원 1강 시작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1학기 강의가 물리학원의 1학기 강의가 전부해서 15강인데 8강이면 이제 딱 절반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지난 5강에서 우리가 물리학을 시작하는 운동법칙을 배웠죠. 뉴턴의 운동방정식이 기본 법칙이었고 자연현상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법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5강에서 배웠고 그것을 처음으로 적용한 것이 6강이었는데 6강은 아주 가장 간단한 문제가 뭐였습니까?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아주 간단한 물체가 움직이더라도 변하지 않는 일정한 힘이었죠. 자, 그런 힘을 받는 물체는 어떤 운동을 했습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따로 뉴턴의 운동방정식, 미분방정식인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따로 풀지 않더라도 가속도만 구하면 F는 ma를 가지고 가속도만 구하면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전부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강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문제가 복잡해지는 경우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건 어떤 경우냐면 힘이 일정하지 않고 변할 수도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해서 문제를 간단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입하게 된 물리량들이 무엇이었냐면 1이라는 물리량이었고 운동 에너지라는 물리량이었고 포텐셜 에너지라는 물리량이었고 역학적 에너지라는 물리량이었죠. 그랬더니 운동 법칙이 어땠습니까? 몹시 간단하게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이라고 하는 운동 법칙으로 바뀌는 것을 다시 말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이제 8강은 이제 조금 또 다른 의미에서 복잡한 경우로 갑니다. 이제 한 물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물체의 운동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또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어떻게 대처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새로운 물리량을 또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 공부할 주제는 뭐냐면 내력과 외력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내력과 외력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력과 외력 글자 그대로 생각하면 내력은 무슨 안에 있는 힘이고 외력은 무슨 바깥에 있는 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런 얘기 안 했죠. 안 하고 여러 물체의 운동을 이제 공부하게 되니까 힘을 내력과 외력으로 구분할 필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 물체 운동을 이제 공부할 때는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시스템, 개를 생각해야 됩니다. 개라고 하는 것은 물체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물체들의 모임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자, 이렇게 물체들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할 때, 이때 이 중에서 이거 전부 다가 개가 아니라 내가 개를 선택하는데, 선정하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운동을 기술하려는 물체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을 기술하려는 물체들의 모임이 무슨 의미냐? 운동을 기술하려고 한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 먼저 여기 이제 간단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물체가 지금 세상에 지금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개만 내가 개로 정한다면, 그래서 요 3개만 내가 개로 정하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얘기는 여기다가 이렇게 딱 기준계를 정하고 여기서 첫 번째 물체의 위치 벡터는 R1, 두 번째 물체의 위치 벡터는 R2, 세 번째 위치 벡터는 R3라고 한다면 요것들을 구하는 것이 나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에 속한 물체들의 위치 벡터를 구하는 것이 나의 관심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개에 속하지 않은 물체의 위치 벡터는 내가 구하지도 않고 관심의 대상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의 위치 벡터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한데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라고 하는 것은 물체들의 모임인데 내가 지금 운동방정식을 적용하려고 하는 물체들의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에 속한 물체들한테는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물체들의 이 위치 벡터 R1, R2, R3를 시간의 함수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개에 속하지 않은 다른 물체의 경우에는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내가 적용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다 개에 속하지 않은 다른 물체에도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개에 이걸 집어넣는 거죠. 개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 이렇게 여러 물체를 다뤄서 이렇게 시스템을 이렇게 내가 지금 운동을 기술하려고 하는 물체들의 모임을 정했을 때 이제 힘을 내력과 외력으로 나누는데, 자, 그러면 힘이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힘은 정의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5장에서 힘 배우면서 이미 했었죠. 고등학교 때 배운 정의는 뭐였냐면 힘이란 물체의 운동 상태 또는 물체의 형태를 바꾼 원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운동 상태라고 하는 멋있는 말을 썼지만 그건 다른 말이 아니라 그냥 속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힘이란 물체의 속도 또는 형태를 바꾸는 원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데, 이 정의 가지고는 힘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했는지 안 했는지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딱 보고서 물체가 속도가 바뀌면 저 물체에 힘이 작용했구나, 또 이게 찌그러졌으면 그 물체에 힘이 작용했구나 하는 것만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힘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이 정의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5강에서 힘을 정의했었죠. 5강에서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힘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었냐면 두 물체가 상호작용하는 정도가 힘이라고 하는 것이었고, 이렇게 힘을 정의한 법칙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뉴턴의 제3법칙인 작용-반작용 법칙이었죠. 우리가 5강에서 작용-반작용 법칙이 어떻게 힘이란 두 물체가 상호작용하는 정도라는 걸 말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힘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내력과 외력을 구분하는 이제 기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내력과 외력으로는 무엇으로 기준하냐면, 힘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두 물체가 있어야 되죠. 두 물체, 힘을 받는 대상 물체가 있어야 되고 힘을 주는 원인 물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두 물체가 같은 기에 속하면 내력이고 서로 다른 기에 속하면 외력이다 라고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외력을 먼저 봅니다. 자, 그래서 개 밖의 물체가 그 개에 속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외력인데, 아까 우리가 개를 정했던 것처럼 이렇게 4개의 물체가 있다면 M1, M2, M3만 개로 정했습니다. 그랬을 때 M1, M2, M3 힘이란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것인데, 그 M1, M2, M3, 그런데 그 힘을 받는 것은 내가 지금 개에 속한 물체가 받는 힘만 내 관심 대상이겠죠. 그걸 알아야지 뉴턴의 운동법칙을 적용하는 거니까 저 개 바깥에 있는 물체가 어떤 힘 받을지는 난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죠. 그랬을 때 이것을 요 M1, M2, M3한테 힘을 작용하는 원인이 개 바깥에 있을 때, 그러면 어떤 힘이겠습니까? M4가 M1을 잡아다니고 M4가 M2를 잡아다니고 M4가 M3를 잡아다니는 힘, 이런 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F1, 4, F2, 4, F3, 4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작용하는 대상을 앞에다 쓰고 원인을 뒤에다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F1, 4, F2, 4, F3, 4가 외력인데, 이때 이 4는 어떻습니까? 개에 속한 그 물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에 속하지 않은 물체가 원인이 돼서 개한테 작용하는 힘을, 이걸 외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외력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면, 외력은 받는 물체의 좌표에 의해서만 정해진다. 그래서 M1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그 두 물체 사이의 힘은 두 물체 사이의 거리에 관계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바뀌죠. 근데 지금 M4가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움직이는 거 우리가 관심이 없죠. 저거 움직인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외력의 경우에는 어떠냐면 물체의 좌표에 의해서만 정해지니까 F1, 4는 무엇의 함수냐면 물체를 받는 그 힘을 받는 물체 R1의 함수이기만 하고, F2, 4는 R2의 함수이기만 하고, F3, 4는 R3의 함수이기만 해서, 요건 여기에 이렇게 저 숫자 하나만 써가지고 세 번째 물체가 받는 힘은 F3다. 이거 그러니까 요거 딱 하나만 있는 걸로부터 이건 외력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힘을 무엇이라고도 부르냐면 한 물체의 힘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한 물체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한 물체의 위치에만 의존하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우리 6강에서 7강에서 우리 뭘 배웠습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바로 그런 힘을 정하는 것이 됐죠. 그래서 우리 힘을 얘기할 때 두 물체의 상호작용은 무엇으로 표시되는 겁니까? 포텐셜 에너지로 이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외력을 대표하는 포텐셜 에너지도 바로 대상 물체의 좌표로만 정해지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외력을 대표하는 포텐셜 에너지를 한 물체 포텐셜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외력을 대표하는 포텐셜 에너지란 그 외력을 구하게 만드는 포텐셜 에너지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FR로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FR의 그 보존력에 거스르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사인입니다. 한 일이 어떤 기준점에서부터 R까지 한 일이 바로 포텐셜 에너지로 이제 저장이 됐었죠. 이게 이 포텐셜 에너지가 바로 F라는 힘을 대표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두 배웠습니까?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를 알면 그거로부터 힘을 구할 수가 있었죠. 어떻게 구했습니까? 그레디언트를 취하고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면 그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 7강에서 이거 자세히 배웠었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하면 다시 7강에서 복습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내력을 보겠습니다. 내력이란 어떻게 됐을까? 자, 이제 외력이 무엇인지 알았죠? 외력은 개 바깥에 있는 물체가 개 안에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외력이라고 했으니까 내력은 어떤 힘이겠습니까? 개에 속한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내력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게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작용하는 거죠. M2가 M1을 잡아다니고 M3가 M2를 잡아다니고 이런 힘들이 바로 내력입니다. 여기다 이름을 붙이면 그러면 어떻게 붙입니까? 저 M1 한테 작용하는 것은 F12 또는 F13. 그 다음에 M2한테 작용하는 건 F21, F23. 그 다음에 F31, F32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두 개의 첨자가 전부 다 개에 속한 물체가 된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F12, F21, F13, F31, F23, F32가 다 내력인데 그때 F12하고 F21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요거 1, 2를 바꾸면 이게 작용, 반작용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F12하고 21하고 합하면 얼마입니까? 0이죠. F13하고 F31 합하면 얼마입니까? 0이죠. F23하고 F32 합하면 얼마입니까? 0이죠. 이렇게 내력에는 반드시 작용, 반작용의 짝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돼 있겠습니까? 돼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력을 다 합하면 어떻게 됐어요? 내력을 합하면 무조건 다 0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어떠냐면 이 힘은 자 M1한테 작용하는 F12라고 하겠어요? 이 F12는 M1이 이동하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바뀔 수가 있죠. 또 M2가 이동해도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F12는 무엇의 함수냐면 M1의 위치 함수고 M2의 위치 함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력은 상호작용하는 두 물체 모두의 좌표로 정해진다. 다시 말하면 F12는 R1과 R2의 함수, F21은 R1과 R2의 함수, F13는 R1과 R3의 함수,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내력은 또 뭐라고도 부르면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물체의 힘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물체의 힘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포텐셜 에너지의 그레디언트로 구할 수가 있죠. 이거 우리가 이미 7강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두 물체 포텐셜 에너지가 있으면 항상 이 두 물체 내력인데 내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인데 내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 그 두 물체의 좌표에 의존하죠. 그랬을 때 이 포텐셜 에너지는 바로 위치 벡터가 각각 R1과 R2에 놓인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가 있고, 이 똑같은 포텐셜 에너지로부터 우리 무엇을 구했습니까? R1에 놓인 물체 M1에 작용하는 힘도 구할 수가 있고 M2에 작용하는 힘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M1에 작용하는 힘인 F12를 구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 포텐셜 에너지에서 원 좌표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취해서 마이너스를 취했죠. 그 우리가 작용이라고 부른다면, 그러면 이것과는 요거의 반작용이 되는, 다시 말하면 물체 1이 물체 2한테 작용하는 힘,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은 포텐셜 에너지에다가 그 R2의 그레디언트를 취한 것이죠. 근데 여기 R1하고 R2를 보면 그 앞에 있는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여기 R1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F라고 한다면 R2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반드시
마이너스 F가 돼야 되겠죠. 이것만 보고도 어떻습니까? 작용과 반작용은 서로 크기 같고 부호가 반대해야지 된다.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을 이 성립하는 이유, 이걸 무엇을 가지고 바로 두 물체의 내력에 대한 두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만 가지고도 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7강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외력과 내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도입하는 거예요? 네, 그냥 아무 때나 물체 속에 있는 힘이 내력이고 물체 바깥에 있는 힘이 외력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분을 하냐면 여러 물체의 경우에 여기에 물체들이 많이 있으면 내가 운동을 기술하려고 하는 뉴턴의 운동 법칙을 적용하려고 하는 물체들만 모아놓은 거, 이걸 시스템 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에 속한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내력이고, 개 밖에 있는 물체가 개 안에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외력이다, 이렇게 구분한다고 했죠. 그럼 한번 퀴즈로 내력과 외력을 잘 구분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힘들이 있는데 이 힘들이 내력인지 외력인지 구분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상에 던진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지상에 물체를 던졌습니다. 이 물체에 중력이 작용하면 이건 내력이겠습니까? 외력이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 요놈은 무엇에 작용하는 힘입니까? 지구가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죠. 그럼 우리가 뉴턴의 운동방정식은 어디에 적용합니까? 만약에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이 물체에도 적용하고 지구에도 적용한다면, 그러면 이 지구와 물체가 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던진 물체 운동 구할 때 우리 지구한테 뉴턴의 운동방정식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물체만 적용하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외력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당구에서 흰 공이 빨간 공을 때리는 힘이다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게 바로 충돌 문제인데, 충돌 문제의 경우에는 두 물체가 충돌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가 어떻습니까? 이 두 물체 전부 다에 있죠. 그래서 이 충돌 문제를 풀려면 반드시 두 물체에다가 전부 다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적용을 해야지 됩니다. 이런 충돌 문제 우리가 8강에서 이따 나중에 이제 풀게 될 텐데, 그래서 요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건 개에 속한 흰 공과 빨간 공이 전부 개에 속한 거죠. 그래서 흰 공이 빨간 공을 때리는 힘은 내력이겠습니까? 외력이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총을 발사할 때 총신이 총알에 작용하는 힘. 자, 그러면 우리 뉴턴의 운동 법칙을 총알에 작용하고 총신에도 작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얼핏 생각하면 총신에는 작용하지 않는 것 같이 생각하겠지만, 총알이 나갈 때 총신이 어떻습니까? 반동을 하게 되죠. 이 반동을 제대로 이제 고려하지 않으면 총알의 운동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충돌 문제나 마찬가지고 이것도 역시 내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태양계에서 행성들의 운동을 논하기 위해서 행성을 태양이 잡아다니는 힘, 자, 지구의 경우에는 지구를 잡아다니는 만유인력, 이것은 내력이겠습니까? 외력이겠습니까? 우리 태양계의 행성들의 운동을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제 적용해서 구한다고 할 때 태양은 어떻게 합니까? 태양에도 뉴턴의 운동 방식 적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물론 적용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태양의 질량이 너무 크니까 적용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어떻게 하냐면 태양은 딱 어디다가 기준계 원점에다 딱 갖다 놓고 이제 행성들한테만 힘을 작용하는 것으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내력이겠습니까? 외력이겠습니까? 이것은 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물체를 생각하게 되니까 우리 힘을 내력과 외력으로 구분해야지 된다. 그리고 내력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두 물체 힘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외력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한 물체 힘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거 한 물체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물체의 좌표에 의해서만 힘이 결정이 된다. 두 물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위치와 그 힘을 작용하는 다른 물체 위치까지도 그 힘을 결정하는데 이제 고려가 돼야지 된다라고 하는 의미였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제8강의 첫 번째 시간에는 외력과 내력을 언제 생각하게 되는지, 그 정의는 무엇인지, 그 정의를 구하기 위해서 시스템이라는 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기 바랍니다.